먼저 이번 호텔 화재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몸과 마음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상이동, 삼상동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근로자복지시설에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두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그 미납금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 이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난 특혜에 해당하니 사무실 사용료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장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해당 사항을 법률 자문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일자리 정책과에서는 지난 2023년 10월 19일 법률 자문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본 의원에게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체가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불공정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12월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 결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무상 사용 등에 대한 위탁 운영 관리 미흡에 관한 처분 요구 통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 등이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사무실 용도로 무상 사용한 것인데, 감사원의 공식 처분 이유는 첫 번째, 행안부 유권 해석에서 공유재산을 특정 노동조합의 사무실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법제처 법령 해석도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규정 없이 공유재산을 관련 단체나 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수탁자라 할지라도 노조가 복지관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계없이 사무실 사용료는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사무실 무상 사용에 대한 처분 요구는 지난 2023년 강원도 특별자치도 종합감사와 올해 2월 행정안전부의 경상북도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감사 이후 경기도는 물론 전국 12개 시도와 행안부 모두가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 이견이 없으며 각 시도는 향후 위수탁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사무실 사용료 징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행안부는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노동자 복지 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경기도 노동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는 시군구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공유재산법 및 상위 기관인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산관리자로서 공유재산 사용료의 징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재확인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위 사안과 관련해 부천시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나 감사 처분으로 인한 불명예를 얻는 일이 없도록 근로복지시설 사무실 사용료 징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상동 홈플러스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본 의원이 불과 석 달 전 제1차 정례회에서 질의했던 것 같이 부천시가 시민과 시의회와 어떠한 협의 없이 단독적으로 상동 홈플러스 주상복합건물 사업 계획에 대한 공공기여 시설에 대해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공공기여를 결정하여 의회를 무시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은 시장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공공기업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단 한 번도 정식 의회 보고나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으며 요식적인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모든 공공기업 계획에 결정된 이후에도 추진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유재산법상 중요재산 취득 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행정재산을 자의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여 의회의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공유재산에 대한 시의회 의결사항 인지 여부는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자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알고 있어야 한다며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법이 의회 의결 시기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만 의회에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부결하면 그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 손해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협약 내용대로 의결하지 않으면 피해가 막심하니 의회는 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인지 그 의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천시 행정 행위가 상위 법령과 중앙부처 각 기관의 법령 해석에 부합하는지,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사업의 담당 부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시정을 운영하는 것에 부천시의회 의원이자 부천 시민으로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시의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공공기업 시안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관하에 질의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존경하는 우리 여러 의원 동료분들과 함께해 주신 부천시 환경 친화 자동차 보급 이용 활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하 소방 장비 설치 지원 사업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작년과 올해 약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이변 추경에서 집행부는 2024년 예산을 전액 백지화 시켰습니다. 전기차 화재 시 소화기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었습니다. 예산이 세워졌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을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주어진 예산을 활용하여 소화기든 질식 소화포든 스프링클러든 그중 효율적인 장비가 무엇일지 비교, 검토한 이후 적절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단순히 소화기는 효율성이 낮으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부천시의 사고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장동 공영차고지 지하 사업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2023년 그리고 올해 수차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승용차보다 훨씬 큰 전기 버스가 좁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부천시는 예산을 수립하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3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까지도 관련 용역 예산은 단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의회가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해도 오히려 예산을 백지화시키고 용역 예산을 마련한다는 말뿐인 공허한 약속을 벌써 몇 년째인지 이쯤 되니 부천시는 화재 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이번 시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부천시에 동일한 우려를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부천시는 시민 안전에 최우선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누구도 먼저 예측할 수 없는 참사, 예산 부담이 시민의 안전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